독서 치유 심리학자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 치유를 하는데 네. 독서가 툴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나온 책은 그런 책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다 있는, 다 아픈, 그거를 잘 네.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허심탕TV 진행을 맡은 최세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곳은 청정 지역이고 자연과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오늘 만나볼 게스트가 너무나도 스페셜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면 미모면 미모, 지성이면 지성, 또 웃는 모습은 어찌나 아름다우신지 또 진행 능력까지 겸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김영하 교수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와! 네, 아이고. 네, 교수님 지금까지는 진행자로서 작가님들을 모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로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막 당황스럽고, 네. 아, 여지껏 그러면 작가님들도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 저 편하게 하세요 그랬는데, 네. 제가 편하게가 안 되네요. 예. 특별히 교수님 오늘 저희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주도는 교수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오면서 되게 편안한 거예요. 제 제자들이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바람에 또 이렇게 공항까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제자가 하고 있는 책방에서 강의를 하고, 그때 또 다 모이고 네. 너무 좋았어요. 예, 와. 예, 예. 교수님의 제자가 운영하는 책방에서 강의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배운 친구가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 그걸 지켜보는 그 스승의 마음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이 제자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곳에 와서 뭔가 지원 사격한 느낌. 네. 그게 일단은 가장 좋은. 뭔가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그런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감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진짜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네, 네. 이게 뭔가 짠하고 얘가 이걸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거기에 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네. 든든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예.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독서 치유 심리학자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독서, 네. 치유, 심리학 이렇게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 독서냐, 네. 치유냐. 근데 아무래도 심리학이라는 게 딱 네, 네. 붙으면 네. 이제 방점이 아무래도 치유에 찍히죠. 아, 그러니까 치유를 하는데 네. 독서가 툴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럼 독서를 이용해서 뭔가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 오케이. 이렇게 예, 해석하면 예, 예, 될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국문학과랑 심리학과 이렇게 두 가지 다 전공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살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한 가지만 살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다 살리실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국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책으로 아이들하고 만나는 일도 많았고, 또 국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교사 연수를 국어과 연수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교수님하고 수업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사례가. 네. 근데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또 저도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딸아이하고의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거의 10년이 넘은 뒤에 네. 전공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학 안에 책을 도구로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비브리오테라피, 독서 치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내가 기존에 하던 거에 연장이네라는
저는 정말 그래서 그 유레카라는 네, 느낌으로 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내가 네. 기존에 해왔던 것에 요렇게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럼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집단 상담을 시작하신 때는 언제세요? 독서 논술을 할 때부터가 집단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 능력, 네. 이게 논술이라면 나도 모르게 제가 아팠던, 제가 상처 입었던 이런 것들을 녹여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나중에 가서 알아보니까 치유적 발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나랑 논술을 했고 토론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미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여서 역동이 일어난 거지. 이게 집단 상담이었죠. 뭔가 논술로 시작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다독다독해서 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되게 깊이 있는 것까지 간 거죠. 그럼 그때 경험들을 토대로 아픈 영혼 책을 만나다가 처음 출시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논술할 때의 그런 기억들, 경험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되게 많이 아파했어요. 제 앞에서 공부하면서의 아픔, 친구와의 갈등, 엄마, 부모님과의 어떤 부딪힘,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이것도 있었고 근데 또 제가 그렇게 하다가 한겨레에서 한겨레 교육문화에서 독서로 치유하는 내 안의 그림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 이건 정말 집단 상담이었고 생각지도 않은 인원이 모인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의 니즈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집단 상담을 한 이 경험이 모여서 결국 이제 아픈 영혼 책을 만나다가 2009년에 나오게 된 거죠. 예. 이 책을 보면 내담자 사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진 않나요? 책에서 사례를 얘기할 때 조목조목 이렇게 세밀하게 쳐요. 어떻게 치냐? 연령별, 직업별, 상황별. 그런데 이렇게 사례를 보면 구체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와, 이 사례가 살아 움직여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도 강의할 때 내 강의가 너희들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래요. 교수님이 사례 중심이고 딱딱 어떤 이론에 정확하게 맞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해하기 쉬운 사례. 그럼 내가 사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사례를 내가 허구적으로 만드냐? 아니다. 있다. 그러나 그 사례를 어떻게 한다? 팩트만 살린다. 나머지는 다 친다.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 이게 내 사례야를 모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례가 다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읽을 때 이 얘기가 내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이런 맞아, 거죠. 그럴 때 있어요. 그 이후에 다양한 연령과 또 다양한 대상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책을 낼 때쯤 보면 어떤 사건이 터져요. 뭐 예를 들어 내 남자의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내 남자의 그 여자. 남들은 도대체 저 자극적인 제목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보통 남편이고 그 여자가 위로 올라가면 누굴까요? 어머님. 시어머니 얘기죠. 시어머니. 제가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밥 먹고 난 뒤에 저 녀석에 대한 이 서러움과 내 고기를 안 쓸어주는 거야. 지 여자친구 고기는.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일가를 이루고 살면 얘 와이프가 느끼는 감정이 있겠다. 그래서 이 아들 옆에 있는 그 여자 이번에는 그 와이프하고 나하고를 동일시시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기 옆에 있는 내 남자의 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하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 이제 그래서 나온 책. 또 10대 아이가 자살 때문에 시도를 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이랬던. 네, 네. 그래서 그때쯤에 10대란 이름의 외계인이 나왔고 뭐 이렇게 좀 사연이 있죠. 네, 네. 제가 한창 힘들어서 뭐 그랬을 때 그 너 잘 살고 있어를 스스로에게 네, 네. 말해주고 싶어서 나와 잘 지내는 연습 요게 나왔고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책이 어떤 사연마다 나오게 됐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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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때까지만 해도 상담의 도구로 책이나 영화, 음악, 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셨는데 특별히 2018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부터는 상담 도구가 그림책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독서 치료를 제가 현장에서 이제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서자가 글서예요, 글서. 그러니까 글로 되어 있는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뭐 책도 있지만 네. 영화, 드라마, 시 또 다 되거든요. 네. 생각해봐요. 점점 시대가 변하고 미디어가 발달됐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직장인들하고 네. 이 진행을 할 때 저녁에 와요. 너무 좋아서 신청했어. 이 두께감이나 볼륨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책을 못 읽어와. 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회의감을 느끼고 네. 있었는데 네. 어느 단체에서 저한테 그림책을 갖고 강의를 하나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책이 얇잖아요. 네. 근데 주제를 딱 잡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픽하고 네. 가서 현장에서 그림책을 줬지. 짧으니까. 네. 이 몰입도가 쫙 빨려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시각화가 되면서 네. 사람들이 그날 강의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네. 그림책에 대한 논문이랑 다시 보게 됐어. 어. 그래서 제가 그림책이 갖는 이 정말 얇은 네. 그 두께도 피로도도 네. 떨어지지만 그런데 이 안에 이 많은 주제를 담고 있네. 그런데 너무너무 시각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그 무의식을 딱 치는 거지. 거기에 이게 뭘까를 보니 그림이었어. 그림. 글도 그리지만 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그림 안에서의 무의식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동을 일으키는구나. 네, 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 뭔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교수님도 이 그림책에 대한 애정이 잔뜩 묻어져 나오는데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사랑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이 5세를 지금 찍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꽤 잘 나가고 네, 있는 네. 중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이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정성은 통한다. 어둠이 네. 밝음을 이길 수 없다. 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듯이. 네. 사실 저는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 이전까지는 약간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네. 나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2018년 1월에 이 내 마음을 읽어준 그림책에서 네. 비로소 나는 사실 안면기형이었다 커밍아웃을 한 거지. 45일 만에 생후 네, 네. 내가 안면기형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는 그 찐 아픔을 갖고 20살까지 열등감에 쩔어 살았고 20살에 수술 한 번 실패, 네. 33살, 4살에 귀에서 연골 떼어다가 한 거 실패. 왜냐하면 안면부에 그 어린 연골이 다 녹아내리는 네. 큰 이제 결핍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걸 뭐로 보충이 안 돼서 2번의 실패를 했다가 네. 3번째에 겨우 내 몸에서 이렇게 풍부한 연골을 채취해서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건 수술한 거지. 네, 네. 성형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싹 숨기면서 네. 왔는데 그림책을 통해서 내 마음에도 역동이 일어났고 네.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을 쓰는 내내 네.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뭐 이런 네, 네. 용기가 내 안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낼 때 네. 고백을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네. 그걸 봐준 것 같아요. 이 글에 뭔가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담긴 어떤 사연과 그다음에 이론이 잘 녹여져 있지 않나라는 걸
사람들이 봐주는 것 같아요. 네, 고맙게도. 예, 예. 결국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진정성이 통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사하게도 그걸 네. 봐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피드백에서는 네. 교수님 글을 읽는데 불편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분이 네. 당신을 직면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그랬던. 네, 네. 근데 뭐 그거는 네, 네. 그분의 몫이고 저는 그렇게 커밍아웃하고 되게 수월하고 편해졌죠. 예. 자, 그 책 이후에 또 그림책으로 아이 마음 읽어주기, 엄마 마음 위로하기가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는 특별히 양육자나 교사에 대한 남다른 시선으로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을 쓸 때 네. 이제 좀 남들이 그때 당시에는 쓰지 않은 기법으로 썼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 주요 인간의 정서, 네. 감정, 그래서 불안, 우울, 또 무기력, 네. 또 뭐 공포 이런 식으로 질투 네. 이렇게 해서 그 감정이 뭔지를 이론으로 심리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그림책과 연결하면서 어떤 삶을 녹였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고 또 교사로서 그러니까 가르침을 하는 현장에서의 이런 게 네. 같이 있겠죠. 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마음을 안아준다는 것,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제가 아무래도 상처가 많았잖아요. 이제 특이한 경험들. 네,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차에서 떨어졌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몇 번을 경험한 삶이고 그래서 다시 살아간다는 거에 감사함이 있어요. 네. 그 삶을 주관하는 절대자가 있다면 분명히 그분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데 살렸잖아요. 네. 나는 왜 살았지를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걸 생각하는 중에 얻은 답은 내가 필요한가 보다. 근데 필요해서 내가 살았는데 네. 필요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 해마다 제가 작정하는 게 있어요. 남이 좀 안 가는 길을 가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군, 또 교도소, 뭐 성매매여서 그러니까 네. 이걸 상담에서는 특수 상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특수 상담을 저는 비용을 거의 받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정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가서 만나는 그들에게 느낀 거, 이들이 특별히 문제일까? 그거보다 이전에 어느 적절한 때에 누군가에게 그들의 마음이 이해받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좀 지지받고 수용됐다면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안아준다는 건 네. 이런 거구나. 근데 뒤늦은 시간이지만 전날은 마음을 안아준다고 했던 네. 그 지점에 참 많은 기적을 봤어요. 오. 근데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 아니었거든. 네, 네. 그냥 다 일반인들이란 말이죠. 네. 이번에 나온 책은 그런 책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네. 우리 주변에 다 있는, 다 아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내 마음이 닿고 그 마음이 안겨졌다는 걸 느끼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네. 한번 엮어봤어요. 아, 네. 저는 특별히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마음이 안겨졌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책을 보면 예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예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그 속에서도 교수님의 뭔가 따뜻함이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를 네. 그린 네. 그 서작가님이 네. 이제 일단 제 책을 읽으셨어요. 책을 읽고 네. 그러니까 감정이 이입이 됐겠죠. 네, 네. 그러면서 그분이 충분히 이 글들을 다 녹여서 어떤 거는 상담하는 장면, 네. 어떤 것은 자연 속에 가서 느끼는 힐링, 이런 네. 감정들을 다 그림에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장 한 장이 네. 이 단지 예쁘다가 네, 아니라 네. 그거를 얹어주신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서은수 작가님한테 고맙죠. 예, 예. 네. 아무래도 교수님의 그런 사례들과 내용들과 또 예쁜 그림, 또 편안함을 주는 그림이 더해지니까 더 이 책이 힘이 실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강력해진 것 네, 같은 네. 느낌이에요. 일단 이제 제가 미리 네. 밑밥을 깔았어요. 어떻게 그림을 막 보여줬어요. 네, 했더니 네. 우와 네. 이제 그림에서 일단 어. 예, 그런 작업들을 했죠 일단. 네. 그럼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례들은 참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내 이야기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특별히 교수님 마음을 울리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네. 아득바득 열심히 하는 누군가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막 아픈 아이 네. 그런 걸 보면 네.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올가 토카르축의 네. 그림책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 안에 그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내면의 아이의 가장 찐으로 아픈 때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고 네, 네. 나는 되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나의 상황이 그게 안 돼서 네.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했던 지점? 네. 그게 이제 맞닿는 사례가 오면 미치는 거죠. 그러면 가끔 네. 제가 상담자로서 되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능감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얘한테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약간 부채감이 아, 올라오죠. 근데 그거를 잘 네.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응. 특별히 이런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주로 1대1로 많이 하시나요? 1대1도 하고 네. 집단으로도 하고. 예. 왜냐하면 뭐 지금도 네. 어느 도서관에서 기리의 인문학을 하면서 네. 이제 뭐 한 6에서 8주짜리를 한다든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네. 진행하는 나를 만나는 여행이라는 네.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할 때는 집단이고 음. 근데 이런 거예요. 집단을 하다 보면 네. 미처 이게 내 문제였는지 몰랐는데 어. 집단 속에서 내가 오롯이 보이는 네, 네. 그럼 개인 상담으로 가는 거죠.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나를 만나는 여행이라는 그 문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데요. 특별히 이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있을까요?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하러 오는 분들이 대학원생들은 물론 목표가 석사를 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의 분들 중에 네. 그림책을 가지고 심리를 붙여서 이제 그림책 심리 지도사가 되려는 분들. 네. 그러면 이분들의 그 그 일 활동이 네. 그림책 활동가도 있고 진로 상담가도 있고 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학교 선생님도 있고 심지어는 스튜어디스도 있고요. 오. 또 시니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노인 복지 쪽에 관계된 네. 이분들이 왜 올까를 니즈 파악을 해보죠. 근데 돌아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결론은요. 나를 몰라서 결론은요.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결국은 여기죠, 여기. 이 안에 있는 저 깊은 무의식 네. 또는 내가 어찌됐던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갖게 된 네. 부모를 섭취했던 어떤 환경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내가 끌어왔던 네, 네. 그러면서 안친 비합리적 심리험 뭐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을 뭉쳐서 내가 끌어안고 있잖아. 이거를 풀어줘야죠. 네.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야만 네. 결국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키는 내가 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네. 진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내가 꿈이 없다고 하는 많은 아이들 나중에 다 들어가 보면 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 돼. 나의 네. 그 속에 있는 걸. 그래서 나를 만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청소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자기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해 다음이 자기 수용이에요. 네. 근데 수용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해야만 수용이 되는 상황. 그래야 수용을 하면 나를 위로할 수 있지. 항상 흐름은 어떻게 되냐. 자기 이해, 자기 수용, 그리고 자기 위로,
그리고 위로를 한 다음에 왜 이런 거 있잖아. 네. 위로가 됐어. 나 이제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면서 네. 확 뛰는 예,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앞단, 자기 이해가 안 되니. 그래서 저는 걸로 끌고 가는 거지. 그렇구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네, 있겠네요. 네, 네. 앞으로 그럼 교수님 행보가 너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구상하는 작품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 세계가 있다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제자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네. 제가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 이렇게 모여서 밥만 먹지 말고 야 우리 그림책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제목 어때? 그랬어요. 한 사람씩 그림책을 읽고 네. 내가 읽었어. 네. 섭취했어. 음. 그게 섭취한 그림책 한 권을 지금 밥 내놓듯이 네. 내놔. 풍성한 식탁에. 네. 그리고 얘기해. 그 얘기한 걸 옮겨 적어. 네. 그럼 책이 나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네. 한번 밥 먹으러 온 친구들에게 그냥 얘기했어요. 애니어그램 공부했다며. 네. 그거 그림책하고 연결해봐. 이렇게 제안한 게 결국 가게야 그랬어요. 정말요? 네, 학교 도서관 전월과. 와. 그러면 네. 이거를 이제 가게 하는 힘은 네, 저는 던졌고 네. 지들이 이제 따라서 막 한 거죠. 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 바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네. 내가 제자들에게 뭔가 얘기했고 제자들이 변해서 네. 그들이 막 각 곳에서 네. 쑥쑥쑥쑥 네. 자기 역할하는 네.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빅터 프랭클인데 네.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네. 저는 이런 분 좋아요. 어.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부터 치고 나가는 네, 힘이 네, 있는 네.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아주 저한테 주어지는 상황이 힘들더라도 나의 태도를 잘 긍정으로 끌고 가서 저는 이겨낼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고. 네. 근데 그런 저를 같이 뿜뿜해서 네. 해가는 네. 이런 제자들 그런 얘기를 쓰고 싶어요. 네. 다음 쓰여질 책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그런가요? 그렇게 기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의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감사하죠. 믿어주셔서. 네, 네. 제가 어떤 말을 썼는지 궁금해 주셔서 네. 기대해 주셔서 또 하나는 제가 감히 요새 선한 영향력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찌됐든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움직여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기왕 그 영향력에 선함이 담기면 네.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왔는데 네.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한 네. 책임감이 많이 느껴져요. 연대하는 마음으로 네. 그분들의 기대에 제가 한 발 한 발 행보를 잘 가져가려고 네. 네.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허심탕 TV의 심심 토크.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님이 되길 제가 더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특별한 게스트분들 많이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